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망신이란 망신은 제대로 당하고 있는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헛소리를 했다가 역풍만 끼었는데요. 법사위 운영위를 쉽게 말해 1년씩 민주당과 국힘이 순차적으로 맞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애초에 저런 식으로 나눠먹기를 할 거면 선거라는 걸 왜 합니까? 한마디로 1년 뒤에 2년 차에는 국힘으로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맡겨놨습니까? 그럴 거면 선거를 이기든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총력을 다해서 총선을 치르고 지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협상안이라고 가져온 건지 역시 국힘답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애초에 그럴 거면 우리는 이런 주장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대통령도 1년씩 나눠 먹자 이런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란 거고요.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생각해본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힘은 지금 저런 쇼를 하는 것도 웃긴 게 108명이 권한쟁의 심판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심지어 꼼수 재탕이란 비판까지 나왔고요. 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또 시간을 질질 끌기 위해서 대도 않는 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다. 이렇게 협상력 부재를 꾸짖었겠습니까? 지키고 싶은 건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 이들의 방탄 아니겠냐? 국회에 들어와서 할 말을 하든 할 일을 하든가 해라. 저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대치기에 나섰고요. 이런 와중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 이렇게 양당에 최종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최종 통지가 왜 계속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건지도 의문인데요. 원래는 목요일까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번엔 주말까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원구성 지연이 되는 건 앞서 보셨듯이 국힘이 협상할 수도 없는 안을 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가 집권 여당이고요. 무책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과 협치를 해야 되는지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저들 자체가 그럴 생각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이런 걸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맡고 책임을 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가?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원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발 속도감 있게 더 이상 희한한 명분 쌓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딴지에 직접 글을 남겼는데요. 앞서 보신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 같지도 않은 제안에 꿈 깨라 이렇게 즉시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일침을 날렸고요. 7개 상임위도 이러니까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출석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진도를 빼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국힘은 세비 반납이나 해라. 아무튼 그래서 상임위 1년씩 돌려막기는 택도 없는 소리다. 절대 내버 안 된다. 꿈 깨라.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민주당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도 않는 말꼬리를 계속해서 잡을 때 그리고 비난만 퍼부을 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공짜로 먹고 노는 꽁당 아니냐. 꽁당의 공탕정치 좀 그만해라.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었고요. 한마디로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이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요. 아무튼 국힘 불참 속에 방송 3법도 과방위를 넘어서 이제 법사위로 넘어왔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앞서 보셨듯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갈 것이고 거부권을 당연히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도 철저하게 준비 중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도 증인으로 부를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2대 국회 시작부터 달라진 민주당의 속도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의기에도 엄청난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부인한테 그러면 300만원의 엿을 드려도 되냐? 이런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명품백 사줘도 되냐? 공직자 부인한테 고급 시계 선물해도 되냐?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드려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전통의 엿을 선물해도 되냐? 선물하기 전에 권익위 측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 이런 얘기들이 권익위에 왜 올라오겠습니까? 그만큼 택도 없는 소리를 해서 권위가 떨어진 권익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애초부터 저기는 권위가 없었다. 뭐 하는 것들이냐?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권익이란 얘기도 왜 나오는지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종결에 책임을 지겠다며 권익위원을 사퇴한 사람이 있는데요. 최정목이라는 권익위 비상임위원이죠. 이게 부끄럽다는 얘기고요. 종결 처분에 반발을 해서
현직 권익위원이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런 목소리가 2명, 3명, 4명 계속 늘어나길 기대하고요. 결국 민주당의 지적처럼 김건희 수사는 뭉개고 오히려 김정숙 여사의 신속 수사에 나서고 대대적으로 엄플 때리고 프레임 전환 시도하는 게 이게 검찰이 말한 공정이냐? 엄밀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세웠던 공정, 상식, 정의 다 박살난 지 오래고요.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건희 씨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원장도 같이 고발하는데요. 알선 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중요한 단독 보도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임성근 혐의를 제외시켜달라, 재검토 초기부터 압박했다는 단독부터 뉴스버스 김태형 기자도 임성근 폰은 깡통폰이 아니었다,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다, 이런 단독 보도를 한 만큼 다음 영상을 통해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김승원 의원도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입법청문회에 국힘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건 바로 대통령의 방탄 목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던졌습니다. 결국에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원만한 일처리가 아니라 그저 윤석열 수호를 위해서, 윤석열 방탄, 윤석열 성역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대응은 대응대로 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빠르게 속도전으로 치르고 있는데요. 주 4일제가 세계적 추세다. 그리고 단통법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 오늘도 역시 최고위 회의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특히 주 4일제와 단통법 폐지가 핵심 내용인데요. 대표님 직접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짧은 시간 고효율의 노동을 통해서 삶과 노동이 조화되는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또 근로다양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인 주 4일제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기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10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금 20일이 훨씬 넘습니다. 휴일까지 치면 한 달간 더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산성은 최하위권입니다. OECD 37개국 중에서 생산성이 3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경제체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